전자기술의 발달로 생활 전반이 편리해졌고 금융거래 역시 편리해졌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에서 해야 할 업무를 쉽게 처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출까지 간편하게 받는 등 모든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결제수단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소액결제처럼 당장 지불할 금액이 없어도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소액결제는 개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달 요금으로 청구된다. 이러한 소액결제는 현금화해서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데 정보 이용료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소액결제로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을 사야 할 때나 공과금, 경조사 부조를 내야 할 때 등 급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 본인의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 게임 아이템, 유료 콘텐츠 등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체에 매도해서 현금을 받게 된다. 이런 과정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간편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다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현금과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해킹을 위해 어떤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링크로 유도해 스마트폰 내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개인 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 후기도 참고해야 한다. 현재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지 확인하면서 리뷰가 꾸준히 올라오는지도 알아보고 큰 문제 없이 많은 이들이 현금화 서비스를 신청하는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용티켓 관계자는 요즘에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 알 수 없는 앱, 링크를 보내주는 곳은 의심하는 게 좋고 정식으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곳 위주로 찾아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하겠다고 정했다. 극심한 불황 속 긴급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전화만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쓸 수 있는 현금 마련 방안이다. 소액결제를 활용해 구입한 아이템을 전문 업체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장 통장에 돈이 없어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때문에 항상 용돈이 부족한 대학생부터 갑자기 생활비가 필요해진 주부, 사회초년생, 영업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한다. 휴대폰만 있으면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약 10분이면 거래가 완료되기에 야간에도 손쉽게 쓸 수 있다. 매달 100만 원까지 정보 이용료 결제를 할 수 있으며 다음 달 통신비와 함께 청구되므로 결제일까지 시일을 벌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제 대금을 받아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금전 감각이 부족한 학생들은 조금씩 결제했다가 막상 청구서를 받아보고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합쳐보니 많은 금액이 되는 것이다. 주위의 도움을 받아 통신비를 제때 납부하면 다행이지만 만일 통신 비용을 연체하게 되면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수준의 연체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연체로 통신기기 사용이 금지될 경우 사회생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결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이에 따라 진행해야 안전하다. 또한 일부 불법 업체가 정식 거래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코드 설치를 유도해 스미싱 등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보내거나 정식 마켓이 아닌 곳에서 어플을 다운받도록 유도한다면 즉시 거래 과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만일 소액결제를 활용하는 부모라면 미성년자 자녀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소액결제 현금화로 용돈을 마련하려는 아이들이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진행할 경우 추후 구제를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리 소액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거나 필요한 때에만 소액결제 한도를 높여 소액결제 현금화를 진행한다면 더욱 안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매년 꾸준히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2010년대 이후 국내 통신사에 등록된 휴대폰의 숫자 또한 6천만 대를 넘어서게 되었다. 각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연락처마다 일정한 신용거래 한도를 부여해 이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과거 스마트폰, 앱 서비스 결제나 통신사 부가 서비스 등 한정적인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했던 결제 가능 범위가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가상화폐 충전 및 결제, 편의점, 이용 그리고 신용카드와 같이 일반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한 범위까지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대행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현금 전환 신청, 또한 그중 하나로 납부기한이 되어 연체가 우려되거나 급히 필요한 소액의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현금화 등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결제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신용카드 이외에도 휴대폰 정보 이용료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 온라인 상품권 현금화 등의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대행사마다 조금씩 다르며 수수료 측면에서도 약간씩 다를 수가 있다. 신용카드 현금화 등 신용거래 수단을 활용하게 될 경우 거래가 가능한 한도 안에서 현금화할 금액을 정해 결제가 이루어진다. 전체 과정은 상담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도 한 단계씩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 상담 진행 후 거래 완료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는데 하루 안에 바로 필요한 소액 현금이나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점도 신용 확인 등 금융권을 이용하는 방식과 차이점이다. 다만 은행 등 금융권을 활용한 절차는 수백만 원 단위 이상의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개인이 필요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항목으로 지출을 할 수가 있으며 상환기간도 연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통신사 정보 이용료 기반의 소액 결제 현금 전환 방식은 다음 달 이용대금 항목으로 결제 대금을 다시 지불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신중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소상공인 등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으며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및 직장인들은 매출은 떨어지고 월세 및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은행권 대출을 알아보는 등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보 이용료 현금화 서비스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휴대폰으로 결제 한도 내에서 결제 현금화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은행권 대출처럼 신용등급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비교적 간단하게 본인 인증만으로 정보 이용료 현금화가 가능해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정보 이용료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불법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금융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불법 업체의 경우 낮은 수수료로 고객을 유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 이상에 가까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함은 물론 서비스를 진행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짱티켓 관계자에 따르면 정식 등록 업체에서는 현금화를 증명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개인정보 외에 추가적인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서류를 받지 않는다며 신중히 생각하고 업체 선정하시어 금융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